1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유럽 채권 발행 성공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8% 올랐고 S&P 500 지수는 0.35%, 나스닥 지수는 0.64%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가 동반 호조를 보인 가운데 스페인의 국채 입찰도 무난히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증시는 1.4%, 독일은 1.8%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이란의 제재를 총괄하는 로버트 아이온 조정관이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해 시리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보였다는 소식이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사실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터라 국채 입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우려를 잠재운 데는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여기에 경제지표도 모두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코스피 지수는 유럽 국가들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오히려 신용등급 강등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는 1% 후반대를 오르면서 1890선 초반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520선 벽을 넘지는 못하면서 소폭 내리며 519포인트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살펴보죠.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5원 5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죠. 네,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국채 발행 성공에 호재가 됐는데요. 일본 증시는 1% 이상 올랐고 또 중국 증시가 4% 오르면서 닷새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웃던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그 밖에 대만 각권 지수 1%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죠. 네, 시티은행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을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4%, 나스닥이 0.6%, 그리고 S&P 500 지수가 0.36% 오르며 빨간불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보는 마켓앤포커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송촌읍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호 앵커님,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대표님께서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중국 증시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무려 4%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가 어제 4%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오늘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목표 가격의 설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주가 중국 증시의 상승이 1.5% 이상 상승이 있다면은 놔두지만 1.5%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고점에 한번 파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일단 1.5% 상승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의 상승 이 부분이 오늘 또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쌤TV에서 제일 먼저 말했듯이 중국 증시가 이렇게 우리 때 큰 영향을 끼칠 줄 몰랐거든요, 전부.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중국 증시가 상승 트렌드로 페난트형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VR 지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VR 지표 변곡점에 50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VR 지표가 한 75 정도 되면 또 과열 또 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VR이 100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 종합 증시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제 장 자체가 일단 보시면 지금 차트는 완벽한 차트입니다. 소위 말해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보이는데 과연 이 자리가 이제 속임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했듯이 뭐 저는 아직까지 장 자체가 상승에 확실한 상승을 큰 트렌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평이 이렇게 수렴한 상태거든요. 이 평이 수렴한 상태에서 이제 상방향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인데 일단 상승의 기류를 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극단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내 기관이나 이제 개인들은 상승 트렌드, 외국인은 하락 트렌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기관들이 계속 이깁니다만 외국인들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페난트형에서 이제 상승 트렌드 모양을 보이고 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죠. 상승인지 하락인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0일 이평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틀 있으면 60일 이평이 하락을 합니다. 이제 60일 이평을 하락할 때 이 60일 이평 하락하는 기간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한 열흘 정도 됩니다. 60일 이평 하락할 때 열흘 동안 특히 20일 이평 가벼운 10일 이평 5일 이평이 가벼운 이평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인 1950, 6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열흘 동안 한 10일 이제 이 부분 61평 잘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61평이 떨어질 때 주가가 이동평균이 받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매도를 권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850은 이제 그 저점을 모이는 거다 이렇게 매수를 권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변곡점 부분이거든요. 구름이 얇다는 것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볼 게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준선이 하락할 때 주가 상승하는 것은 떨어질 때 꼭 갭으로 떨어지거나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준선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면 이제 기준선이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기준선이 상승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지금 미미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추격 매수보다는 물량 늘리는 것보다는 일정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21일평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21일평이 상승하고 11일평 뭐 당연히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5일일평 당연히 상승합니다. 보통 이 평이 5일, 10일, 20일 이 평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이런 모양을 보일 때 캔들이 음봉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 고점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를 한번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꼭 추격 매수하고자 한다면은 1등 주식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어제 그 주가가 볼륨저 밴드 상단에 닿여 있습니다. 볼륨저 상단에 닿여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는데 볼륨저 오늘 갭으로 상승한다면 일단 1900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를 치면 볼륨저 밴드의 장중에 볼륨저 밴드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갭 상승 주가가 상승한다면은 특히 볼륨저를 이탈해가 상승한다. 볼 것 없이 고점에서 한번 매도 치고 다시 사야 한다면 볼륨저 밴드 가격에 기다리면 분명히 충분히 사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0에 이제 그 지지 여부입니다. 1900에서
주가가 볼륨저 밴드가 이제 상승 이탈에 있는 건데 볼륨저 밴드가 지금 보시면 1892포인트에 있단 말이에요. 1892포인트에서 볼륨저의 지지 여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이거를 한번 보실 필요 있는데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그걸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볼륨저 상단에서 상시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볼륨저 밴드 상단 이탈 시작일은 정석대로 한번 고점에 매도했다가 볼륨저에서 상단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장 자체가 지금 오늘 하면 8양년입니다. 보통 주가가 9양년에서는 장대 음봉을 한번 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장의 특이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어제 교양이 없었다. 동시효과에 땡겼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좋았지.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어제 큰 폭의 상승은 참 특이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중국 증시가 당연히 봐야 되고 삼성전자는 오늘은 중국 증시보다는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하나를 보셔야 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어제 이제 동시효과에 플러스를 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난다면은 마이너스 난다면 장은 종가의 시가보다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RSI가 50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이제 향방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어제도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가 계속 마이너스 되다가 동시효과 이제 기관이 올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플러스를 조금 내면서 끝났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또 마이너스라면 종가는 캔들차트 종합주가 지수는 음봉을 계약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중국 증시 삼성전자 그다음 이제 외국인 선물에 대해서 있는데요. 외국인 선물 어제 8천억 손절 맺혔습니다. 요즘 외국인이 지금 사전 사패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외국인이 1조 이상 걸어가지고 돈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외국인이 계속 나쁘게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내 기관이 워낙 파워가 크니까 국내 기관이 돈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개인도 요즘 돈을 좀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보통 한 6천억 이상 걸면은 이게 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한 번은 세게 물릴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저께 그 월요일 날 4천억 털리고 다시 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한번 이 털리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주가를 보실 때 첫 번째는 이제 보실 때 중국 증시를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의 여부가 오늘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선물 개인의 동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이 문제거든요.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50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위쪽의 저항이 아니고 이제 저점에 워낙 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올라가면 매도를 칠락하는 굉장히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유념하시고 지금은 원래는 그래요. 주식을 고점에 팔고 나면 그 주식 기다리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갭 상승 후에는 분명히 일단 매도하고 한번 지켜보는 그런 전략 전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여러분 때 제가 이제 그 금융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금융주를 포트에 10% 이상 한번 잠겨라 했는데 특히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왜냐하면 배당 주식들이거든요. 배당 주식들인데 어제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특히 삼성증권 이제 1등 증권 제가 부르짖는 증권인데 이런 증권주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한번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할 것 같고 그게 BS 금융주주 이제 BS 금융주주하고 이제 BS 금융주가 부산은행이죠 옛날에 그러면 DGB 그다음에 이제 대구은행 이런 그 배당 관련 은행 주식들이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주식들은 오늘 뭐 고점 매도해도 되지만 이런 주식들은 배당을 받아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그 좀 보면 어제 특이한 종목들이 요즘 그
전체적으로 내수 종목들 롯데쇼핑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롯데쇼핑 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하는 그런 모양이고 대한항공, 한전기술 어제 이제 전력주들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어제 이제 거래 없는 호가 공백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유통 관련 이스마트, 신세계 이런 주식도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여러분들 관심. 그다음에 KCC,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 좋아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양봉장 되는 날 주식 사지 마세요.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오늘 일단 정리 한번 하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어제 특이한 거는 이제 LG전자하고 이제 LG그룹 주식들이 교양이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전자 75,000원 지금 이 횡보가 제가 볼 때 적정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들 주식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LS산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LG노텍, LG생명과 그다음에 코스모스와 요런 내실이 충분히 되는 그런 종목 외에는 LG그룹들은 급락했을 때 기술적 분석에 의한 매매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1등 주식이 금융주였고요. 어제 이제 미포조선, 대우조선, 한진중업 이런 종목들이 조선주가 많이 떴는데 조선주가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 운송주 중에 자동차보다는 조선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선주 중에 여러분 보시지 자세히 보시면 조선주들 중에 이제 저가 조선주들이 반등하는 저가 조선주보다는 조선주 사실 때 1등 조선주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우건설에 대해서 계속 떠들었는데 대우건설이 제가 추천하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30%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완벽하게 있지만 오늘 대우건설 전량 매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갖고 계속 어제 대우건설 때문에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청소님 대우건설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대우건설 전량 매도하는 물론 뭐 차들어 봐서 추가적으로 갈 것 같지만 고점에 팔면 3년 재수 없기 때문에 오늘 팔고 조금 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고점에 저는 파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는데요. 코스닥 요즘 뭐 대선 관련 주 해가지고 계속 뜨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괴로워질 수 있는데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을 이제 보시면 셀트리온 제가 그때 이제 매도 치락하고 계속 빠지는 모이고 메디퍼스트 살아있는 상태고 서울반도체는 이제 반등하는데 서울반도체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JCMB, SFA, CJ, SK브로드밴드, 안철수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ITC, 다음 이렇게 보면요. 다음하고 메디포스도 두 종목 빼놓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 모양을 보입니다. 여러분 선도군들 자체가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주식은 상당 계속 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산의 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이상 추가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1등 주식 계속 사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그 석유화학주거든요. 석유화학 태양광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 묻는 분이 계속 많습니다. 많은데 어제 이제 금호석유가 조금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석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 SO일, 고려아이언, 그 다음에 OCI,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LG화학 같은 주식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이지만 이 차트 모양을 다시 보면 이 속임수거든요. 이런 모양이 이 앞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앞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 보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화학주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학주는 제가 금융감독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으면 화학주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화학주가 작년에 이거 완전 전형적인 작전성이거든요. 누가 작전성이냐? 기관하고 특히 기관의 작전성이란 말이에요. 이 화학주는 사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속이는 사기. 이건 진짜 국정감사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화학주 국정감사 이거 분명히 해야 되고요. 화학주 이 개인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파덕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주들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반절 3분의 1 났는데 이거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관들에서 펀드 수익률이 전기전자 물론 그렇지만 화학주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가 했다. 그 화학주 수익률이 우리 개인들 돈을 다 뺐었습니다. 아주 악질적이죠. 이거 아주 저질입니다. 이 화학주는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이 화학주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화학주를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 화학주가 유가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국내 석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최고 가격을 갱신하는데 화학주 가격이 반절 났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사기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화학주는 반등하면 계속 팔아야 됩니다. 화학주 그 매매 내역 음. 보시면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이 화학주 보시면 아직까지 외국인은 이 화학 포인트가 이제 6,500까지 갔는데 3,000에 샀는 화학주가 아직까지 넉넉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요. 화학주 모는 사람 지금 사도 된다 하면 사도 단타는 사도 되지만 화학주는 올라오는 족족 팔아야 됩니다. 족족 파는데 우리 개인들이 또 머리가 워낙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들은 지능이 전부 머리에 루트나 로그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과 기관보다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능은요, 루트나 로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능은 높아봐야 150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IQ가 200 넘고 정권은 IQ가 1000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무지 정신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주는요, 조금 반등 더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고점에 매도를 분명히 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화학주 보시면요,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기관들이 계속 때립니다. 때리니까 여러분들 화학주 미련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화학주는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면 첫째 상해종합 증시는 죽자 타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시초가가 궁금한 분이 있습니다. 시초가는 호주 증시를 보면 자, 우리 호주 증시 보라는 거 우리 또 센TV에서 처음 이야기했는데요. 호주 증시의 시가가 우리나라 시가하고 거의 8, 90% 비슷합니다. 8, 90% 비슷하니까 호주 증시 시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는 상해 증시를 꼭 보셔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교양 있게 봐야 된다. 삼성전자 주가 빠지면 오늘 볼 거 없습니다. 어제는 삼성 주가가 빠져가지고 주가가 떴지만 오늘 우리나라 2등 주식 떠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여러분께서 면밀히 꼼꼼하고 구석구석 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개인의 선물을 꼭 보십시오. 개인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계속 사면 개인들의 선물 한도가 보통 한 6천억에서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개인들이 끝까지 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3개 포인트를 보시고요. 자기 주식만 좀 보지 마세요. 자기 주식만 보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게 이제 원화 강세가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원화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원화가 강세면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곧 1월 수출비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1억을 잘하면 적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억 적자 나오면 수출이 적자 나온 그 다음 달은 주가가 굉장히 약세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거를 이제 아르마요법이다 하는데 명절이 있는 전후가 보통 수출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때 보통 경기가 좀 죽어가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 여러분께서는 오늘 고점에 파시고 한번 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그 금요일날 매수하라 했죠.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점에 매수시켜 여러분에게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매수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익이 조금 날 건데 여러분 이번 그 수익은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제가 분명히 이날 저점 매수해라 또 저점 매수해라 했는데 이번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익은 뚝 띄가지고 수익금액 일부분을 뚝 띄가지고 가까운 이웃에게 쌀 한 포 돌리는 것 아니면 소고기 한 건 돌리면 여러분 2012년 흥룡에는 대박 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팔아가 수익 난 거는 뚝 띄가지고 쌀 한 포나 소고기 한 건 돌리는 그런 멋진 인류의 우리 센TV 시청자 여러분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과 함께 도움되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소형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샘플러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 샘플러스 라인업 시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 시간 추천 종목 성광밴드부터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성황밴드 어제 좀 장중에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네. 장중에는 한 5% 정도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전 고점 부위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약간의 좀 그 상승분은 좀 반납이 됐지만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판단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도 여전히 수급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제시해드린 전략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매수를 어제 좀 하지 못했다 이러신 분들도 여전히 뭐 좋은 매수의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접근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성광밴드 AS 받아봤고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 아주 생활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인데요. 컴투스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 업체죠. 이런 스마트폰 보급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그 기존에 우리가 휴대용 게임기 이러한 시장이 점점 잠식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2009년도 때 그때만 봐도 뭐 미국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본다면 거의 70% 이상이 닌텐도라는 그런 유명한 게임기가 있었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중 같은 경우 게임이 있어서 한 19% 정도, 20% 정도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었고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자면 현재 2011년도 지금 작년이죠. 그러한 상태를 보자면 닌텐도가 거의 절반 정도까지도 점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36%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그에 반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58%까지도 증가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종목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제 휴대용 게임기 시장 잠식을 통해서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그럴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컴투스라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피처폰 부분에서 어떤 그 게임 그 매출이 좀 감소하는 부분 그런 우려가 좀 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감소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 게임에서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SNS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바로 이제 SNG,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 시장이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대비해가지고 2011년부터 상당히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2012년도 올해부터 그런 실적으로 가셔야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이제 그러한 출시한 더비레이비즈라는 그러한 SNG 게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출시된 지 한 3, 4일 만에 매출이 거의 한 3위 정도 올라가는 빠른 그런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한 10개 이상의 그런 SNG를 출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도 최근에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한 2달 넘는 기간, 거의 한 3달 가까운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제 양봉을 형성을 한 후에 어제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왔어. 어제가 사실은 더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었다고 보고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뭐 매수 자리를 줄 거라고 봅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있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컴투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 시간 추천 종목 두 종목을 AS 해주신다고요? 예, 예. 우선은 제가, 카프로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좀 강한 이제 그 출발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카프로 락탐에 대한 이런 가격적인 부분과 또 좋지 못한 실적이 좀 예상된다고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그 주력 제품인 카프로 락탐의 이제 그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가격이 이제 턴 어라운딩 되는 이런 가격 회복과 또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국 이 카프로 락탄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강한 스타트를 이제 끄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첫 추천 당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한 27,000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이노와이어입니다. 자, 이노와이어는 추세적이나 아니면 또 성장성 모두 관심권에 두고 봐야 하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종목 AS를 해드렸을 때, 좀 차트가 좀 하락 쪽이 좀 무게를 실리는 자리라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과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최초 매수가에서 좀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또 눌리는 가격이 한 23,000원에서 다시 보자고 했었는데요. 제가 제시하였던 이런 그 가격 23,000원이 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재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가가 이제 23,800원에서 한 23,000원 정도로 초반대로 다시 세팅이 됐는데, 목표가 순주가는 한 이전에 이제 제가 제시하였던 가격 그대로 보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그대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와 카프로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서울 반도체를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직전에 이제 가지고 나왔던 이제 뭐 루멘스와 같은 이제 경쟁 업종이기도 합니다만, 주가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개발하는 그 상품 자체에 있어서 많이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틀려질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LED의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데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4분기 매출액은 3분기에 비해서는 또 그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LED 그 TV 시장에서도 그 독자적인 제품 개발로 성장 모멘텀을 또 확보를 하였는데, 여기에 TV 판매 성수기에 따른 영향과 또 신제품에 대한 이런 출시로 고객 내에 있는 그 점유율이 또 개선되고 있다는 추세적인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그 물량이 매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타사보다도 다양한 거래선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또 여기에 필립스와 특허 공유로 인해서 시장 확대에 유리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 오후 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들과 또 기관 투자들이 강한 매수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배팅을 시작을 했다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눌린다면은 오늘 한 시초가 근처부터 이제 한 매수 포인트를 한번 보시고, 한 매수가는 한 23,000원 초반대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1차적으로는 좀 짧게 한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21,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서울 반도체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개장 앞두고 각 증권사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8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사에서 어떠한 리포트 내놨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의 주제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잠시 눈높이를 낮추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S&P가 유로존의 9개 국가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발표한 이후에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EFSF의 신용등급마저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EFSF의 구제금융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대출 여력 축소로 연결되어서 재정위기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쇄적인 등급 하향 조치를 과소평가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작년 8월 달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파장과는 달리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AA 등급 상실 이후에 처음 실시되었던 프랑스의 국제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스페인과 EFSF의 채권 발행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장단기 금리 역시 오히려 하락 안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S&P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은 불확실성의 확대보다는 해소의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당시 후 폭풍과 비교했을 때 판이하게 달라진 시장 반응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돌발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로존의 신용등급 강등과 이후 EFSF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신평사들의 사전 경고가 과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즉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예고된 악재라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박스권에 갇힌 시장 흐름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악재의 주가 반영도가 높아졌고 내성까지 강화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유로존의 결속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반영입니다.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키를 쥐고 있는 독일과 ECB의 입장 변화를 통해서 정책 공조가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시선이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와 별개로 G2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것도 박스권 하향 이탈을 방어하는 한편 반등을 견인하는 우호적인 요인입니다. 전일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8.9%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목격이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착륙을 우려할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주중 예정된 미국의 산업 생산과 그리고 주택 지표 컨센도 대체로 양호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추세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는 불투명합니다. 1분기 중 매크로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관망 심리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스권 내 트레이딩 대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트레이딩 대상으로는 IT와 중국 소비 관련주 외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금융주도 좋아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무려 1.8% 급등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악재가 잇따랐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먼저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외국인 쪽부터 코스피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KB금융, LG화학, 현대중공업, 삼성증권,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IT와 좀 자동차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조금 그 은행주와 증권주를 합친 금융주를 매수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최근 10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일단 IT,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KB금융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LG화학이 7일 연속,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 2011년 그 해외 수주가 275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305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사상 최대 어떤 하향 플랜트를 수주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아무래도 유럽의 어떤 그 이슈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한번 먼저 살펴본다면은 외국인들은 하나금융지주,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기업은행, 삼성물산, 삼성화재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LG전자, 삼성 SDI, 포스코, 기아차, 하이닉스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외국인 쪽에서는 기관이 매수한 종목인 하나금융지주가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네. 기관 쪽에서는 포스코, 기아차,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매도 상위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본다면 포스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그 힘겨루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하시고 어느 쪽이 힘이 더 세지는지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따라가시는 전략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6일 연속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대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만 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은 그 염려가 되는데 일단은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20만 원 지지 여부 한번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 그 매도 종목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답은 나왔듯이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계속해서 이어가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덕산아이메탈, 다음 성강밴드, 조화제약, YG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그리고 태광, 다음 심텍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그 모바일 광고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광고 시장 확대에 대한 어떤 거래감 그리고 광고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조금 호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어제 77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좀 기관의 매도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몰레드 성장 그 둔화 우려감에 대한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어떤 올해 그 투자가 한 5.5조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조금 연동해서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급등을 보이고 난 뒤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자사 제품이 전국 보건소에 좀 공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단타 매매를 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해양 플랜트, 그 조선주에서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피팅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성강밴드라는 종목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태광이라는 종목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19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마느냐일 텐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승 출발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1900포인트였던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지 1900포인트 위에서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대외 변수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지난주 주말이죠. 지난주 주말에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이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월요일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출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갔는데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어떤 국채 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EFSF 그리고 스페인의 국채 물량이 전체 다 소화가 되면서 어떤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금리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떤 국채 시장 더 나아간다면 유럽의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상승 출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자 미국 증시가 1.1% 정도 강세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폭을 절반 정도 줄이면서 0.48% 하락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그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소매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였지만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가 됐습니다. 네. 시티그룹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는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3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 예상치는 51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도 한번 지난주에 JP모간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예상치가 나왔을 때 시장치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에 큰 충격이 없지만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면 뭐 어차피 안 좋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금 현재 반응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뜯어본다면은 은행 부분 그리고 소매점 영업 그리고 투자은행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미국 내 서브프라임으로 비롯된 그런 그 모기지, MBS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각이 채 되기 전에 유럽에 대한 어떤 그 유럽 악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작용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미국 증시가 축소되니, 그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미국 금융주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이런 연유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업종별로도 조금 한번 세분화 해본다면 조금 은행주 그리고 어저께 좀 많이 매수를 한 IT 자동차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IT 자동차 쪽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럽 쪽의 변수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조선과 그리고 화학주는 조금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자동차 은행 쪽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대변수 그리고 업종과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일단 월요일 시장에서 조금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주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1880포인트를 회복을 했을 때는 1930포인트까지 회복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저께 1880포인트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간 단위로는 1930포인트 전 고점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떤 그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그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자,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신다면은, 4,40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 현재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파를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도 계약이 5천 계약 정도 가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저항권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도 일단은 그 외국인의 옵션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동향 같은 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콜옵션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가게 되면서 이렇게 큰 폭의 조금 정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장 중반 이후에 이렇게 큰 폭 계속해서 늘려가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개인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풋옵션에 정리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풋옵션에 대한 누적이 나왔고 콜옵션에 대한 정리가 나왔다면은 이런 수급 동향을 봤을 때도 조금은 외국인들이 오늘 쪽에서는 조정에 대비한 어떤 하락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6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도 6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제 예상이지만 한 3천 계약 정도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베이시스가 현재 한 2P 정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2P 정도 되면은 좀 고점을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베이시스도 오늘도 좀 콘텐츠 상태를 유지하겠지만은 어제보다는 조금 약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화면을 보신다면 아래쪽이 선물이고요. 그리고 위쪽이 코스피 200 현물인데요. 그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선물과 현물 사이의 어떤 그 계율이 조금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과 그 가격 차를 줄이는 어떤 베이시스 축소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콘텐츠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좀 꺾이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까지 대외 변수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 옵션 동향 그리고 베이시스의 동향을 보면다면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강했던 은행 업종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IT와 자동차 업종은 쉬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은 또 어떤 업종에서 들고 오셨는지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외국인도 좀 이끌어준다면은 대형 업종들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 조금 관심을 가져올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류 관련해서 패션 관련주로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조금 LG 패션이라든지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에 비해서는 조금 스몰 캡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원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최근에 그 수출 생산 원가의 한 50%를 차지하는 면화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그 11억 정도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흑자 전환될 것이란 부분, 그리고 2009년 290억,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 꺾이면서 한 해 2010년 전체 영업이익이 13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본다면, 자, 최근에 와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1월 2일부터 기관들이 조금 상당히 좀 폭발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완만한 상승세에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1,500원에서 1,550원 정도 한번 매수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전고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좀 맞물릴 것 같은데 전고점인 1,65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조금 그 5일선이 있습니다. 5일선이 있는 1,450원 정도 두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방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